기화분이란 뭘 말하는 것인가요? 첫째가 기항아리, 기화분 아마 생소하셨을 거예요. 보통 기라는 것은 달마도나 아니면 거북이나 어떤 풍수도 이런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기화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기 독립체를 만들어 버려요. 제가 이거를 보행할 때 이 항아리를 완전히 깨우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원래 어느 정도의 지관이 되면 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 결정체를 만들어낸 게 있는데 바로 이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에는 어떠한 기하학적인 그런 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항아리 갖다가 화분에다가 놓고 화초를 심게 되면 그 기가 우위로 발산할 때 이 화분하고 같이 향으로서 그 기가 이 집안을 이렇게 뒤덮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이 수맥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수맥이나 귀신 같은 걸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항아리, 기화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가요? 첫째가 가장 기본이 저는 어떠한 수맥을 차단한다, 어떠한 걸 한다 했을 때 보면 가장 기본이 색상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색상법 말고 더 좋은 게 뭐냐면 허브향이 나는 식물 아니면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식물 요런 거에다가 기 항아리를 묻고 여기에서 이 화초가 물을 먹고 향을 내뿜을 때 그때 바로 일반 항아리, 일반 화분에서 나오는 기가 아니라 그 기 항아리에서, 기 화분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강한 기를 우위로 상승시키면서 집안을 이렇게 퍼지게 만들거든요. 그때 보면 공기 정화나 이런 화초를 써야 되고 기 화분을 쓸 때 만약에 수맥을 발생하는 그런 화분을 쓰게 되면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잘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유익한 화초를 통해서 여기서 뻗어 나오는 화초만의 향, 허브 향이 발산할 때 바로 사람네들이 그 자연스레 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화분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그 기의 허브를 마시는 것과 같지요. 그럼 이 화분에 있는 화초는 물을 뿌려주고 건강하고 다시 새싹이 올라올 때 엄청 강한 향이 나와요. 그 향이 나올 때 바로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수맥을 차단한다든가 귀신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 양파를 잘라서 접시에다 놓고 머리맡에다 놓고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양파를 수시로 잘라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또 양파에 알싸한 양파 냄새가 오히려 마음을 좀 찡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항아리를 묻은 화초에다가 만약에 머리맡에다가 놓고 주무셨을 때 이 화초, 내가 좋아하는 화초의 향, 그게 바로 내 머리를 이 안정을 갖다 줘요. 그리고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로 그게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 기항아리, 기화분이 수맥 차단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보면 수맥을 차단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묘자리를 수맥을 차단할 때는요, 동파이프를 박아서 수맥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항아리로 해주십시오 하면 이 기항아리로 밑 내강에다가 이걸 먼저 모셔요.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봉을 해줘요. 근데 이 봉봉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기가 있어요. 이게 화분에는 보통 3개를 쓰는데 묘자리에는 총 5개를 써요. 5개를 썼을 때 제 장인어른께서 물구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장해서 좋은 곳에 모셨지만 물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걸 묻었어요. 5개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변은 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 장인어른 묘자리만은 물이 안 나왔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셨거든요. 물 하나 없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확신을 가졌고 더 명확한 신뢰를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거는 수맥을 차단할 수 있고 나쁜 유해파나 귀신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기화분의 식물은 아무 식물이나 심어도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쉬운 예로 나쁜 식물을 갖고 기항아리를 만들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좋은 화초를 갖고 좋은 향이 나는 것을 화분을 만들면 좋은 화초에서 좋은 기를 받고 좋은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화초를 심게 되면 오히려 그 나쁜 화초에서 더 나쁜 기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기항아리에서 나쁜 화초를 심었는데 거기에서조차도 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좋은 화초에서 좋은 기가 나오는 것을 저는 원해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기항아리라고 해서 나쁜 화초를 심게 되면 보통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저 화분 심어도 되겠네 하고서 모든 사람이 그 화분을 그대로 화초를 그대로 심게 되거든요. 기화분에 식물이 죽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이 항아리를 건들지 않는 선, 요게 뚜껑이 열리지 않는 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속에 비법이 있어요. 이 옥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이 비법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거의 한 수행 15년, 그 다음에 고행 5년 만에 결정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자연의 기하학적인 그것을 다 찾아내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다 기가 나온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항아리를 만들 때는 저희 비기라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다시 화초를 심으면 돼요. 기화분을 집안에 어떤 위치에 놓는 게 좋은가요? 첫째가 그것은 이 기화분이 가게 되면 딱 놓아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그것은 엘로드가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기화분을 놓는 곳 하면 엘로드가 이렇게 해서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일 수맥을 차단하고 기화분을 갖다 드릴 때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꾸면 안 되겠죠?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사를 간다 하면 그때는 다시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거기서 딱 말을 해주고 가서 직접 확인을 해드려요. 이 기항아리는 생불림만의 특별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예, 첫째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비기를 갖게 돼요. 나만의 비기. 근데 제가 약사생불이고 오랜 세월 수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비기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비기는 엄청 많아요. 그만치 많이 깨우칠수록 하나 깨우칠수록 비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기항아리예요. 그리고 저는 풍수를 하기 때문에 이 화초를 만들더라도 풍수학적 구도로 이 화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만들더라도 풍수학 구도로 만드느냐 풍수학 구도로 안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풍수학 구도로 기항아리를 넣고 풍수학적 구도를 만들고 그러면 자연스레 거기에서도 기가 많이 나와요. 그 풍수만 제대로 잡혀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화분은 엄청나게 기가 센 거죠. 지금 기 화분은 생불림께서 처음 만드신 거고 세상에 유일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예를 들면 정보 비밀로 제가 그래서 못 내보내요. 나가면 이거 다 오픈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각서 쓰자니까 핏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직 저만이 만들 수 있고 도인들은 모든 도사들, 도인들, 그 신들은 그만의 비기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기가 없다면 나만의 비기가 없고 나만의 이론이 없고 나만의 정립된 바가 없으면 그들은 도사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그냥 철학가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수행자에 불과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행자하고 수행자는 틀려요. 수행자는 엄연히 남의 것을 딸딸딸 외우는 과정, 남의 것을 습득하는 과정, 남의 것을 익히는 과정, 육신과 정신으로 익히는 과정을 말해요. 그것을 바로 수행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다 익히면 세상 속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예를 들면 옛날 고승들은 다 탁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깨우침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수행은 하는데 고행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깨우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행을 하다 보면 나만의 깨우침이 만들어지고 나만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그때 바로 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의 기하분이 아니라 도하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도항아리라고 봐야 되고 도하분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화분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첫째, 여기 물구녕을 옥으로 막아요. 먼저 이 옥으로 이렇게 옥으로 막아요. 그리고 1차 흙을 버요. 흙은 일반 흙이에요? 아니, 부엽토가 섞인 흙이에요. 하고 여기를 꽉꽉 눌러줘요. 이때 항시 중요한 거는 표시예요. 표시. 압이 어디냐? 이 정도는 원래 기압은 5개 정도는 들어가면 되는데 기압은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기압 안에는 다 여기에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 보면 요 손잡이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놓고 여기서는 3의 법칙을 써요.
여기 3의 법칙, 이 손잡이. 이 기아분을 만들 때 이 항아리조차도 이게 게르마늄 성분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된 상태면, 이렇게 삼각이 되면 여기다 표시를 해요. 이렇게. 여기요. 다시 흙을 붓고, 이렇게 하고 다시 눌러요. 그리고 마지막 흙을 다시 집어넣어요. 왜냐면 간혹가다 화분하면 무겁다고 해서 여기다 스티로폼을 채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금지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 흙으로만 채워버렸어요. 수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수수의 상태. 그러면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한번. 흙을 많이 집어넣은 화분일수록 화초는 더 싱싱해요. 보통 우리가 화분들이 빨리 죽는 이유는 이 가격기 하기 위해서 이런 스티로폼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일이 만들어져요. 그런 화분들은 오래 못 써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숯은 최대한 대로 통숯을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맞춰보고요. 네.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이 정도 나왔다 싶고 칼 좀 주세요. 이제 높낮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풍수학 구도는 하나가 임금이 있으면 꼭 거기에 나오는 균형감, 균형,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숯을 고정을 시켜요. 일반 사람들이 기아분을 만든다라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기아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결정이 되면 이게 화분 물 좀 갖다 줘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이 화분이 10,000원, 20,000원에 판매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가면 많이 비싸요. 그 사람의 작품성이거든요. 그런데 풍수를 하면 자연스레 이 작품성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본 풍수를 그대로 꾸미고 싶거든요. 주로 소나무도 이용하고 이러는데 소나무를 이용하면 화초가 그 소나무가 너무 잘 죽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면서도 잘 안 죽는 걸 택해야 돼요. 항시 풍수는 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옥의 조화. 옥은 기가 센 거 아시죠? 이렇게 됐을 때 조화가 조금 안 맞을 때는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를 단단하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항시 풍수를 다닐 때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갖고 싶은 땅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아분 속에서 제 돌을 집어넣거든요. 이건 하나의 도예요. 이렇게 할 때 도가 보이나요? 이제 다 완성이 돼가요. 싸구려 옥을 쓰면 재미없어요. 이쁘지도 않고.
조화가 안 맞으면 여러 방법의 조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조화가 훨씬 더 잘 맞죠. 예. 높이의 조화, 네. 좌양의 조화, 그 다음에 균형의 조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기아부는. 이제 관찰을 해야지, 이렇게. 이게 여기가 중심이에요. 아, 여기가. 솔 좀 갖다 줘요. 이제부터 이제 때를 베낄게요. 네. 때를 베끼면서 충분히 화분에 물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기아부는 무거워요. 일반 저기보다. 스티로폼을 쓰지 않으니까. 예,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 또 돌도 쓰시고. 예, 옥도를 써요, 저는. 옥에서 좋은 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쁜 게 잡혀지죠? 네. 예. 이제 옥이 물을 먹으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예, 더 빛이 나요. 색이 더 아주 선명하고 좋으네요. 예. 옥색이 나오네요. 내일 수맥을 차단해주러 가는 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때 유튜브 상으로 그 암 환자분 집 네. 이제 내일 촬영 들어가는데 확인하고 그 집에 이제 영구적 길을 주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아부는 놀 때 만약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뭐 아프다고 해갖고 기아부를 막 일반 사람들한테 막 선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기는 기를 믿는 자만이 가져야 돼요. 아, 기는 조상을 섬기는 자만이 가져야 돼요. 네. 기는 후손을 위해서 희생할 자만 가져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네. 선조를 섬기지 않고 후손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법을 잃어버리는 자는 절대적으로 기아분을 주면 안 돼요. 선물도 해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시 기아분을 누가 부탁을 하면 제가 꼭 종교를 물어봐요. 왜냐면은 이 줄 사람이 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기아분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얼추 다 됐지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기 싫은 거는 이렇게 잘라주면 아주 이뻐요. 이쁘죠? 길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대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길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 제가 요새 유튜브 나가서 예. 많이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네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장 깨기 하러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요새 도장 깨기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네. 저한테 도장 깨기 하려면 저 16년 반 동안 택시 하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도장을 엄청 깼거든요. 도장 깨기 뭔지 아시죠? 어설픈 도인들이 내 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 밝혀지고 고승이다 아니면 위대한 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경지를 내 경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도겨루기라고. 그렇죠. 도겨루기예요 그게. 그런데 도겨루기 할 때는 조심들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도겨루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도가 경지가 올라가야 돼요. 경지가 없는 사람은 도겨루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좀 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음이 조금. 아까보다 느낌이 어때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제가. 무거워요.